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긴 투자 여정에 있어서 최대적인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리 아픈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심리와 인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 공부할 때 이 편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거든요. 뭔가 좀 심리 테스트 느낌도 났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을 전부 심리학으로 들을 만큼 이런 것에 좀 흥미가 원래 있었는데 이런 인간의 심리나 비효율에 대한 이해가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편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수많은 편향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향이 무엇인지 4가지 정도 실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향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향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향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많이 실생활에서도 쓰죠. 어느 쪽에 치우쳐 있을 때 이제 편향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외부의 환경적 자극에 노출될 때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버리거나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버림으로써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매우 쉽게 말하면 내부든 외부든 충격이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이기 쉽게 왜곡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편향은 인간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 즉 힘든 마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자동적인 방어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두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리성으로 무장한 이성이 나와서 사고를 하기 전에 그냥 편향이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편향은 당연하게도 투자에서 많은 실수와 불합리한 행동을 유발하는 원천이 됩니다. 합리성과 일관된 기준, 그리고 효율성으로 무장해야 싸워볼 만한 주식시장인데 편향이 개입되면 투자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편향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이고 많이 들어본 것들을 예로 들면 과잉행동, 군중심리, 후광효과, 최근성 편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부 다 중요하고 이해해야 되는 편향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으로 투자 성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편향이 한 6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전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군집행동과 자기과시는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편향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편향은 기준점 편향입니다. 앵커링이라고도 하죠. 타당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는 정보 혹은 사건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거 우리 주변에서 정말 너무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매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이랑 주식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이 종목 요즘 좀 싼 것 같다. 더 담아야 되나?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꼭 있죠. 그러면 제가 반드시 물어봐요. 뭐가 싸다는 거죠, 지금? 어디가 싸죠? 싸우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준점 편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준점 편향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대답이 10중 8구 나와요. 그냥 주가가 고점에서 엄청 빠졌다. 혹은 지금 가격이 한 2년 전 가격이야, 3년 전 가격이야, 이런 식의 대답이 아주 종종 들려오죠. 이게 바로 기준점 편향인데요. 대답한 사람의 기준점은 지금 고점에 있거나 혹은 2년 전, 3년 전 가격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둘 다 주식의 가격에 기준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사실 주식의 가격 자체는 아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시됐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가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회사의 이익과 재무 상태, 그리고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저 판단은 100% 그냥 가격만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고점에서 떨어졌다, 3년 전 가격이다, 이런 것들. 기준점이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어지는 판단은 우연히 맞지 않는 이상 거의 전부 틀리게 됩니다. 거의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편향은 손실 회피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약 3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 고통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명백히 실패한 투자에서 손실을 시현하지 않으려고 매도하지 않는 행위라든지
습관적으로 손절을 반복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이 손실 회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기준점 편향과 방금 말씀드린 이 손실 회피가 만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켜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종종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너무 민감하니까 대략적인 행태만 말씀드리면, 급등주나 거품이 잔뜩 낀 분야의 고점에서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매수를 한 다음에 순식간에 거품이 빠지면서 박살이 났는데도 내가 샀던 가격의 기준점을 맞추고 투자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손실 처리를 하지 않고 손실을 확대하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무 기반 없이 기대감만으로 잔뜩 오른 주식은 아무리 내려도 싸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개별 종목들은 9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했어요. 이 거품 낀 종목 중에. 이익 없이 적자만 잔뜩 봤는데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식은 사실 고평가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도 굉장히 사치예요.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나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판단 없이 이런 종목을 사서 고점에 물려버리면 재기의 기회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세 번째 편향은 후견지명입니다. 투자뿐만 아니고 실생활에서 정말 무수하게 많이 만나게 되는 편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거봐 이거 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후견지명 중독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아니면 직장에서 있든지. 저는 정말 의식적으로 이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투자의 나쁜 이유는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후견지명 편향에 빠지게 되면 내가 한 판단이 잘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확히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봤더니 내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다 예측을 했던 것 같고, 결국 지나간 일에서 뭔가를 얻거나 판단을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복귀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대표적인 게 뭐뭐 할 걸, 뭐뭐 하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거 사려고 했는데, 내가 저거 진작에 알아봤는데, 와 내가 이거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서 이렇게 손실을 봤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후견지명이죠. 본인들은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아마 반복할 겁니다. 저도 정말 의식적으로 후견지명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런 생각이 떠오르면 스스로를 굉장히 질책하는 편이에요. 너는 지금 그냥 후견지명에 빠졌을 뿐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지막으로는 패턴 편향입니다. 너무 유명한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시 시대에 연약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맹수의 습격, 기후, 식량의 분포 같은 자연의 패턴을 찾아야만 생존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편향 중에 가장 강력한 편향이 이 패턴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간의 생존에는 엄청난 무기였을지 몰라도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꼭 차트를 신봉하는 차티스트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차트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현혹되는 게 이 패턴 편향의 강력함이에요. 저조차도 전 차트를 정말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조차도 그냥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거 뭔가 패턴이 보인다, 약간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게 돼요. 혼자 차트 보고 한참 고점과 저점을 막 정확히 찍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상상을 하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곤 합니다. 패턴 편향에 빠지게 되면 과거의 단순한 움직임을 패턴으로 생각해서 이번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사실들을 패턴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찍을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점과 저점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말씀 안 드려도 결과가 굉장히 참담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러면 위 네 가지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뇌가 그렇게 그냥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극복할 방법은 없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대한 편향과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매번 내가 편향에 빠졌는지 아닌지 나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전에 그렇게 매번 확인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승률이 비약적으로 당연히 올라가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부 매우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계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투자 전부를 기계적으로 하거나 부분적인 것을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전 영상에 올려드린 그레이엄의 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한 영구적인 전략을 따라 하는 것이고요. 부분적인 것은 시장이 싸다고 판단했을 때 분할 매수라든지 매제 가치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때 분할 매도하는 거를 기계적으로 미리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번에 나눠서 산다. 그럼 10만 원씩 특정 요일에 기계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수치적으로 PER은 몇 배여야 되고 PBR은 얼마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라기보다는 투자 판단 시에 나에게 올바른 기준을 상기시켜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면 내가 편향에 빠졌는지 아닌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은 편향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다. 회사의 가치가 곧 주식의 가치다. 라는 문구여도 좋고요. 아니면 나에게까지 온 은밀한 정보는 이미 정보가 아니다. 뭐 이런 문구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투자할 때마다 보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내가 가는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자의 편향은 평생에 걸쳐서 겪어야 하는 것이니까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책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